어떤 언어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본 오사카의 평범한 대학생이던 유우타는 처음엔 그저 트렌드처럼 한글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낯선 글자들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그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 되어갔죠. 키읔키읔키읔로 시작한 호기심이 어떻게 그의 정체성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지에 관한 솔직한 고백. 유우타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진짜 당신의 마음인가요? 이 이야기는 글자 너머에 숨겨진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 화면 속 그 이상한 글자들.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푸른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새벽 2시 유우타는 눈을 비비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신곡 무대 영상에 리액션하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막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유우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팬들이 남긴 댓글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키읔키읔키읔키읔 존맛탱 쩐다. 그것들은 마치 암호 같았죠. 유우타는 21살 오사카에서 자취하며 콘텐츠 리뷰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설치된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이 그의 작업실의 전부였지만 구독자는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었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유우타는 머리를 긁적이며 검색창에 키읔키읔키읔 의미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웃음소리구나. 키읔이 히읗처럼 웃음을 나타내는 거였어. 호기심이 생긴 유우타는 다른 글자들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묘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이거 재밌네. 유우타는 메모장을 열어 찾은 의미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낯선 글자들이 점점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죠. 그날 밤 유우타는 처음으로 자신의 영상 자막에 키읔키읔키읔을 넣어봤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글자의 매력에 빠져든 건 그때부터였죠. 유우타, 너 요즘 영상에 한글 쓰는 거 봤어.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 생긴 거야? 대학 친구 타케시의 질문에 유우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둘은 학교 카페테리아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죠. 그냥 재밌어 보여서. 요즘 SNS에서 한글 자음이 유행이라던데.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은 한국어 자막이 더 쿨하대. 가타카나로 사랑해요 적는 건 이제 구닥다리래. 유우타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올린 영상의 댓글을 보여주었죠. 와, 반응도 좋아. 한글 쓰는 거 멋있어요. 와, 이거 진짜 한국인 같아요. 이런 댓글들. 한글은 기이했습니다. 발음은 부드러웠지만 글자는 마치 기호 같았으니까요. 동그라미, 네모, 직선과 대각선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형태가 독특했습니다. 유우타에게 그것은 마치 그래픽 디자인 요소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어, 유우타가 말했습니다. 근데 댓글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 유우타는 자신의 영상에 맛있어요, 찐차소레나 멘붕, 심쿵 같은 표현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에게는 그저 멋진 기호에 불과했지만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행을 따르던 유우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글 자막 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뜻을 알아야 했고, 뜻을 알기 위해선 구조를 알아야 했죠. 그렇게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진지한 학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히는 건지 궁금하네. 유우타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뚫어지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유튜브와 앱을 통해 한글의 기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표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언어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 나, 다라. 유우타는 작은 메모장에 한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이 배움의 여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딩동. 유우타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DM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우타님의 한국인 구독자 민준이에요. 궁금하시면 더 알려줄게요. 유우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는 처음이었죠.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실은 한글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준과의 대화는 유우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초성놀이, 줄임말, 인터넷 용어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유우타는 그 답례로 일본어, 오타쿠어, 갸루어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일본인인데 한글에 관심 있으세요?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유우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한글이 갖는 구조적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도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민준과의 대화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거의 매일로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일상, 취미,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유우타는 민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민준은 유우타를 통해 일본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유우타는 한글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속상해요. 괜찮아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유우타가 웃으며 민준에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표현은 한국어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우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하지만 설렘, 그리움, 아련함 같은 감정은 일본어보다 한국어로 표현할 때 더 정확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단어들이 익숙해질수록 문화는 언어가 되고 언어는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유우타에게 한글은 이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죠. 유우타의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3만을 넘었고 댓글 수도 비례해서 늘어났죠.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영상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제 유우타는 영상 자막을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 앨범 리뷰를 해볼게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자막은 모두 한글이었고 유우타의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넘쳤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야, 진짜 한국어 배웠어? 타케시가 대학 캠퍼스에서 유우타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응, 반년 정도 됐어. 아직 초보지만. 대박. 완전 프로네. 타케시는 유우타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표현을 섞어 쓰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댓글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죠. 왜 굳이 한국어를 써? 일본인이 일본어 써야 하는 거 아님? 정체성도 없냐?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이 유우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그런 말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유우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왜 나는 한글을 쓰는가였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볼게요. 유우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처음엔 그냥 유행이었어요. 트렌드를 따랐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다운 표현이 됐어요. 유우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어는 저한테 감성이에요. 표현력이죠. 어떤 감정은 한국어로 표현할 때 더 정확하게 느껴져요. 한글은 제가 만든 언어가 아니지만 이젠 제 이야기를 담는 언어가 됐습니다. 그 영상은 유우타의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팬들의 따뜻한 응원이 가득했죠. 일본에서 한글 자막 보니까 뭉클해요. 문화는 정말 국경이 없네요. 언어의 경계를 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유우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요였으니까요. 유우타의 22번째 생일, 그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단기 어학 연수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2달간의 연수 프로그램이었지만 유우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될 예정이었죠. 정말 가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업은 어떻게 할 거니? 괜찮아요, 어머니. 한 학기만 휴학할 거예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해요. 유우타는 서울의 한 언어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자신의 브이로그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명동인데 정말 사람이 많네요. 유우타의 영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채널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창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특히 양국의 미묘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그의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오타쿠와 한국의 덕후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양국의 팬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알아볼게요. 어느 날 유우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났죠. 유우타?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왔구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우정이 이제 현실에서 이어진 것이죠. 믿을 수 없어 유우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민준은 유우타에게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유우타의 브이로그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유우타에게 언어를 넘어선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고 있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유우타가 자신의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서울에서의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우타는 자신의 내면에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생겨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어로 생각하는 유우타와 한국어로 생각하는 유우타,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었죠. 이상해요. 유우타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의 나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 일본어로 말할 때는 더 신중하고 절제된 느낌이야. 유우타는 이 현상을 언어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자신의 성격도 미묘하게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한국어로 말할 때는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었고 일본어로 말할 때는 더 조용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우타가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진짜 제 목소리예요. 이 발견은 유우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양국 언어의 뉘앙스 차이,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일본어의 세츠나이와 한국어의 애틋하다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감정이에요. 오늘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탐구해 볼게요. 유우타의 구독자들은 그의 독특한 시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양국의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진행하는 그의 콘텐츠는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모든 이가 그의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본 친구로부터 불편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 요즘 너무 한국인처럼 굴더라. 일본인인 거 잊었어? 유우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자신은 일본인이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풍요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우타는 결국 그 친구에게 답장했습니다. 단지 더 넓어졌을 뿐이죠. 저는 여전히 일본인이지만 이제 제 안에는 한국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에필로그 화면 너머의 당신에게 1년 후 유우타는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는 이제 두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두 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우타의 채널은 5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그는 이제 문화 크리에이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창구가 되었죠. 23번째 생일을 맞은 유우타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꿈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2해 전 저는 그저 한글이 멋있어 보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유우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었고 트렌드를 따르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유우타는 자신의 첫 영상과 최근 영상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언어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방법입니다. 유우타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호에 불과했던 모든 표현들이 이제는 제게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유행이 아닌 제가 느낀 감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우타는 자신의 브이로그에 이런 자막을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복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저는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우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한국어를 배웠나요? 왜 두 문화 사이에서 살기로 했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경계에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에 안주하는 대신 여러 세계를 오가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기로 했죠. 유우타의 카메라 렌즈는 이제 창밖을 비추었습니다. 오사카의 일몰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문화의 경계에 서는 것은 때로 외롭고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경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더 넓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습니다. 유우타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여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화면 너머의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우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첫 번째로 배운 한글이 적혀 있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유우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심은 어떤 언어로도 통한다. 이 말은 유우타의 방 벽에 붙여둔 문구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한 말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트렌드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정한 언어가 된 한국어.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유우타는 이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자 100만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발견한 자신만의 언어였습니다. 민준과 유우타는 함께 언어의 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유우타가 프로젝트 소개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유우타의 방에는 이제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각 언어를 배울 때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특별한 언어는 여전히 한국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연히 발견한 첫 번째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키읔키읔키읔 존맛탱 쩐다. 이 모든 표현들이 그에게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특별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우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엔 유행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안다. 언어는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 나는 오늘도 여러 언어로 생각하고 여러 문화 속에서 호흡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유우타의 브이로그는 이제 이런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상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죠. 유우타에게 있어 진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 그의 성장, 그의 꿈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마음을 향해. 네, 진짜입니다. 제 마음은 진짜예요.